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실 말씀 있는 겁니까? 아니 너무 좋아서요. 뉴스킹. 네. 다른 데도 똑같은 발언들이 아니 많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표정을 보면 달라요. 아, 제가 이제 뉴스킹은 꿀이 뚝뚝 떨어지죠.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저녁에 있는 정면승부대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둘 다 YTN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도 그런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저정당 지지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조사 보면 민주당은 좀 떨어지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좀 올라가는 그 모양새인데 야 17%포인트까지 보른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예, 좀 많긴 한데 네.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정당 지지율 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그렇죠.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의 조사 기관의 조사입니다. 자체적으로 MBS 여론조사인데요. K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다 정당 지지율이니까요. 국민의힘 39%, 아하. 더불어민주당 26%. 이 조사가 13%포인트 차이 나는 조사 결과이고요. 네.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또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48.1%, 더불어민주당 31.3%. 아하. 이 조사가 약 17%포인트 벌어졌다는 바로 그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 7%포인트 차이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45%, 더불어민주당 39.9%로 이 조사도 표본 오차 이 오차 범위 표본수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네. 앞서는 결과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르는 모양새, 민주당은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효과다. 또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일단 어느 거 하나가 결정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이틀 전에 그 민주당에서 의총을 하면서 당 전략개혁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조금 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치가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보수층은 지금 정치에 고관심, 고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일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는다. 아하. 그래서 보수가 과대 표집됐고 진보가 과소 표집됐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보통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 지지, 정당 누구 지지하십니까? 뭐 그 외에 한두 개 들어가 있고 또 물어보는 게 다음 중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김기현, 천하람 이거가 들어가면은 결국 국민의힘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짜증나서 끊어버린다라는 중간에 거예요. 끊어버리면 채점이 안 된다면서요?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게 됐다라는 건데 사실은 요거를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느냐.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세상의 모든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안이하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봐야 돼요. 그 이제 전국 지표조사라고 불리는 그 뭐 엠브레인 퍼블릭 그 네 개 기관이 한 게 MBS 조사. 예, MBS 조사. 예. 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합치면은 이게 65%예요. 네. 이게는 무당층이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3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치면 67%고요. 네. 그 뉴시스 국민 리서치 그룹은 79.4%가 나오고 두 당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네. 리얼미터는 84.9%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84.9%나 될까요? 그러니까 ARS는 이 정당 적극적 지지층이 과대 표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MBS나 갤럽,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조금 더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이거를 볼 때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정당의 열성 지지자, 정당의 온건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그리고 정치 무관심층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죽으나 사나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지금 가장 낮거든요. 26%. 예, 26%가 예. 가장 낮은데 그 전에 이제 9월 넷째 주에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27%.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향성이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에 33%까지 올라갔지만은 계속 이게 지금 20%대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단순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활력이 없다. 활력이 없다. 활력이 없고 예. 뭔가 대안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당은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반사 이익을 못 얻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고 그럼 뭘로 반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다. 지금 선거 뭐 아직 남았지만은 선거 치르면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좀 안이하게 지금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배철수 소장님. 뭐 저는 이제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예. 밥 대신 데이터를 먹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데이터 먹는. 예.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민심이라고 그러고 아하. 지지율이 낮으면 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가표진 뭐 이런 얘기.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하. 그냥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그러냐? 그러면 2달 전에 3달 전에는 안 그랬느냐? 2달 전에 3달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아하. 앞으로 2달 뒤, 3달 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추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조사를 그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만 본다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적으로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자꾸 뭐 고관 요청 어쩌고 이러는데 제발 그냥 민심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뭐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걸 막 전문가랍시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두 번째는 이제 예, 내용을 예. 말씀드릴게요. 말씀 주십시오. 예. 그러면 화이트 칼라는 숫자가 똑같은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40대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40대 숫자는 똑같은데 왜 빠지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중요한 것은 이 민심이 왜 흔들릴까에 집중을 해야 돼. Y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Y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호남이나 또는 서울이나 중도층이 왜 흔들렸을까? 그건 분명히 어떤 논란이 항상 우리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공식 일종의 방정식이 논란은 길어지면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논란이. 예.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수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지율에는 누적되고 있고 누적되니까.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목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민주당이 떨어지는 그렇죠. 것보다. 예. 국민의힘도 지지율 오를 요소가 이제 전당대회 말고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전당대회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좀 심하게 하면 막장이다. 막 이런 얘기 윤심 논란 찍어 누르기 네. 못 나오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천하람 후보가 나오면서 약간 다 바뀌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 뭐냐면은 이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황교안,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스펙트럼이 다 있거든요. 아주 넓어요. 예. 아주 넓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바이러스도 있는데 백신도 있다. 예. 그 효과다.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누가 바이러스고 누가 백신인지는 네, 제가 얘기하지 말을 안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니까 여기에는 이 당에는 역동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여기는 바뀌는 것 같고 개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뭐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은 고인물 같아요. 그냥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똑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분석을 안이하게 하고 있고 일부 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자, 두 분한테 공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빠지고 국민의힘 좀 올라가는 모양새 아니면 이 어떤 간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이 추세가 뭐 폭은 달라질 수 있겠죠. 지지율이라는 건 뭐 무한정 올라갈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 네. 하지만 뭐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효과 그 이후에 또 뭐 수습되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면 네. 지지율이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거 보면 일단은
관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심이 있어야 관심도가 돼요. 호감도로 바뀌고 이제 충성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뭔가 이 지지율이 결집될 수 있는 동력, 또 중도층이나 MZ 세대나 또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이제 없어요, 그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고 또 총선에 대응을 해서 좀 다양한 그런 민생 의제가 도출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이 우리 시간에 컨설팅까지 다 하는 건데 뭐 통신비나 이런 부분도 더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통신비를 다음 달에 30기가바이트를 줄 수 있을 정도면 왜 반값은 못 하는 겁니까? 네. 왜 중간 요금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MZ 세대들이 주목하죠.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 관련 같은 부분도 무한정 낮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한국 연구재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할 때 이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요 폭이나 요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은 이게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가 있냐면은 지지층이 매우 견고하고 폭이 넓습니다. 그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Q 방법론을 써가지고 지지층을 분석을 했는데 이 평화 민주를 바라는 이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배타성.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이를테면 젊은 보수들, 새로운 보수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세대 연합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30의 젊은 보수 그리고 이제 6070의 이제 나이든 보수들이 스펙트럼이 넓은데 민주당은 주 지지층이 4050이에요. 물론 30대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들의 성향이 굉장히 그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 바라고 그러는데 다른 세대들이나 다른 이질적인 그런 것들을 포용하기 어려운 지금 구조고 이게 지지층의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또 하나는 스타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됐든 천하람이 됐든 보수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키워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네. 이러면서 이게 블록화가 돼야지만 돼야 가능한데 되는데. 지금은 반사 이익도 받지 못한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질 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짧게만 예. 뭐 Q 스테이트먼트 이제 Q 방법론을 말씀하셨었는데 Q 방법론의 맹점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민주냐 평화냐. 근데 우리가 요즘에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떨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답을 못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 노조와 관련해서 단호한 대응뿐만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더불어민주당도 가지고 있는 시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디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굳이 진보 보수 중도 중 하나만 선택합니까?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중도가 될 수도 중도가 있는 될 수도 거죠. 있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2주 정도 지금 남았는데 김기현 후보가 뭐 앞서긴 앞서는데 3중 포위를 당하는 모양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석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어제 밤에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땅 네. 전쟁입니다. 네, 내내 땅 땅 전쟁. 전쟁입니다. 네. 네.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고요. 국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김기현 44.6%, 안철수 24.9%, 황교안 12.4%, 천하람 11.7%.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보실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기현 후보가 가반은 안 되지만 44.6%로 상당히 올라가는 절반에 근접해 있는 조사 결과 최근에 이 땅 의혹과 관련돼서는 왜 그게 부정적인데 안 반영될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천하람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 조사에서는 황교안 12.4, 천하람 11.7로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두 사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이 TV 토론회 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약진할 것이다 하는데 의외로 황교안 후보가 눈에 많이 띄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가 혼선이긴 합니다.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폴리뉴스와 경남연합일보 의뢰를 받았는데 이 조사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RNSC 조사는 19일, 20일. 이 조사는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는 21일, 22일 더 최근입니다. 더 최근이네요. 예. 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인데 야 이건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05명을 또 따로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현 42.7%, 안철수 17.9%, 천하람 22.8%, 황교안 14.2%. 그러니까 이 조사는 천하람이 수치상으로 더 앞서고 황교안, 안철수 두 사람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결과입니다. 자, 1강 3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안철수 후보는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모양새고 황교안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천하람 후보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RN서치 뉴스핌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게 황교안 후보가 12.4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PNR하고 폴리뉴스가 한 거는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투표할 사람들. 실제 투표할 사람들. 그런데 황교안이 14.2로 차이가 없어요. 지지층하고 당원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이 견고한 블록이 있다. 황교안을 지지하는 게 지지층과 당원의 사이에서 괴리도 없이 오버랩이 되는 건데 가장 극적으로 차이 나는 게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에서는 11.7. 그렇죠. 그런데 당원에서는 22.8 더블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고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실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표집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물론 보정은 합니다. 보정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원들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2030 젊은 보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응답을 안 하지만은 이 당원 이 조사에서는 그나마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지금 조금 적게 나온다 여론조사가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를 17.9로 이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조사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김기현 후보가 42.7인데 과반을 못 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도 과반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결선에 가면은 산술적으로 안철수하고 천하람이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만약에 다 이전이 된다. 다 간다면 가정이긴 하지만 간다 하더라도 김기현한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겁니까? 그냥 합쳐도 안철수 천하람을 못 합쳐도 이긴다? 김기현한테 안 되고요. 황교안 표는 6대4에서 7대3 정도로 김기현한테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다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기현이 상당히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김기현 저격수로 황교안 후보가 좀 등장하는 그렇죠. 모양새거든요. 황교안 네네. 후보가 뭐 사퇴하세요. 예. 막 엄청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예전에 모 의원의 그게 생각난 대로 사퇴하십시오. 이은재 의원 네.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강한 이게 그게 저격수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의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누군가는 그런 또 코미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황교안 후보의 벨 소리는 이럴 것이다. 전화가 갑니다. 황교안 이 후보자의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부정. 근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이제 확고해졌던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비전 제시라든지 뭐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래서 1차 토론회 때는 한 분석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가 토론 제일 잘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뭐 토론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어젯밤에 이 KBS 전당대회 토론에도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거칠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3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를 이제 다시 만드는 이른바 이미지 세탁의 의미도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존재감. 그러니까 김기현과는 다른 이 보수층을 견인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적 보수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지지층 이걸 이제 이끌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후보가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어떤 그 보수의 정통성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재산 문제나 딴 거 의혹 가지고 어떻게 총선 대비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가 설사 안 되더라도 적어도 황교안 후보로서는 내년 총선도 그렇고 이후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뭐 교도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이 존재감을 일단은 계속 황교안 지지층이 사실 생겼어요. 마치 천하람 후보의 고정표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당원에서는 왜 그렇게 나오냐? 여론조사는 조사를 할 때 20대 30대가 갈리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선택한 사람만 가져오니까 저 나름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은 고스란히 거의 연령대가 거의 대부분 천하람으로 할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가 되는 건데 황교안 총리도 적어도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에서 비슷하잖아요. 내 지지층을 가겠다. 갖고 있다. 내 팬덤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천하람의 돌풍 2주 남았으니까 생각보다 막 강하진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연대 부분, 천안연대라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연대 수준이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두 사람이 다 결선 투표를 의식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시그널. 2차 TV 토론에서는 서로 덕담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순천에 간 거 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의 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서로 덕담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은 저쪽 표를 어느 정도 온전히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좀 덜 세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이런 방식으로는 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은 연대를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수가 있어요. 아. 전체적으로 내가 결선에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연대를 한다 제안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연대에는 선을 긋고 이를테면은 이태원 참사 그 상가 방문회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활성화하자 네. 이런 얘기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 저쪽에 어떤 그런 연대의 손길에 이제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얼마나 이탈하지 않고 가느냐. 그러니까 다 뭉쳐도 될까 말까거든요. 두 네. 사람의 표가 다 뭉쳐도 그렇죠. 김기현한테 될까 말까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보면요. 최근 상승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노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효과가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약간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리얼미터 조사 이제 로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했는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껑충 뛴 그런 지점이 지난주 한 16일, 17일이에요. 아, 그때 뛰었다. 이재명 대표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투표층들이 결집하는 그러니까 충청과 50대에서도 보수층에서도 더 결집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저는 그런 현상이 크다. 노조 때리기 또 이 건설 현장 우리 또 박정미 변호사도 현장에 관련된 이 법률 관계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 폭력이 없어지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년에 재정에 나온 이 노때 시리즈 롯데가 노조 아니고 때리기. 노조 때리기 노때입니다. 네. 노때 시리즈가 그러니까 회계장부 그다음에 지금 이 건설 폭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점을 이제 좀 바로잡는 거라 물론 이제 지금 노조 회계장부에서는 다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노조 개혁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간다면 안 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 노조 대기를 통해서 일부 보수층 또 일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이상 또 주부층을 조금 더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끌어야 되는 것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무한 유연한 모습의 대통령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 또 유연한 대응 요즘에 정치권에 이 3대 하면은 단대, 유대, 연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잡하게 믹스를 해가면서 짬뽕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지율에는 더 효과적인 그 거죠. 부분도 같아요. 뭔가 설정을 좀 적을 설정을 하고 아니면 잘못된 걸 악을 설정을 하고 공격하는 모양새, 국정 운영 방식 이게 뭐 결단력, 추진력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배종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더 확장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거의 그 분석에 좀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문화일보에서 처음 썼던 표현이에요.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한다. 그렇죠. 그 얘기 이거를 하셨죠. 이제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한미 FTA 추진하고 이러면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기본 지지층하고 좀 이반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우회전 깜빡이 켜고 지 맘대로 간다. 아, 깜빡이는 켰는데 네.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게 우파 포퓰리즘이든 좌파 포퓰리즘이든 어쨌든 포퓰리즘적인 것만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금융권이 이자 장사한다면서 금융권한테 너희 돈 내놔라고 뭐라 팔에 했어요? 비틀었어요. 원래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요. 거기가 그게 네. 나쁜 건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통신비 비싸다고 통신사들 팔목을 비틀었어요. 최근에.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물론 대한항공에 문제점이 있지만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로조 건폭 뭐 용어하면서 수사 들어가고 마약과의 전쟁하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자유 보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하고 맞지 않는 방식으로 안 맞다. 그냥 개입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사실은 좌파적인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뭐 케인즈에 좀 뿌리를 두고 있는. 근데 뭔가 보수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대증적 요법, 그러니까 반짝. 이게 약간 반짝 약기운으로 지금 지지율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아, 궁극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낼수 없어요. 있다. 이거는. 예.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 뭐 수사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부에 답답한 거는 뭔가 방향성이 없어요. 이 정부는. 방향성이 그게 없다. 이제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네. 지지율 상승을 지금 하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네, 네. 공개 행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김건희 여사 행보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무관치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르면 행보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좀 더 이제 비판적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한 캘럼에도 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한 50% 넘어가면 예. 그제서야 좀 정교하게 해서 행보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게 낫지 그때 않을까. 하는 게 맞지. 지금 조금 왜냐하면은 불안하다 이 말씀이군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이러면 또 꺾이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그렇게 좀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에 그 대해서는 특검 여론조사 상당히 한번 여론이 짚어주십시오. 예, 예. 예. 해야 된다는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 필요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필요하다가 60% 아. 그리고 불필요하다가 38%입니다. 그러니까 38%가 불필요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도층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네. 그리고 진보층까지 60% 10명 중 6명은 음흠. 필요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50억 클럽 특검 필요 여부도 그렇습니다. 조사된 그 게 필요는 있다면서요?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이 여론조사하고 관련해서 팁을 하더라도 싶으면 돈이 들어가면 더 분노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네. 이 50억 클럽입니다. 억. 특검 50만 원 아니고요. 50억 클럽의 특검 필요성 우리 74.4%가 뭐 필요하다. 압도적이네요. 이건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여론조사면 사실 두 개 특검, 특히 50억 클럽 특검은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 정의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어쨌든 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부결할지 모르겠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 같아요. 이것도 참 6대 4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처음에는 조금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거부사를 밝혔다가 지금은 2월까지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겠다라고 네. 하거든요. 2월 이제 금방 가요. 이미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예,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이제 요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있고 그다음에 2월 지나면은 이제 정의당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김건희 특검 할지 말지. 음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높다. 이렇게 보여지면 여론도 그렇고요. 음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안 좋은 여러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장모 최현수 씨가 개입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특검의 당위성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배정사님.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신중한데 이 조사입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가 69.4% 높네요. 거의 70% 되는 네. 이 여론도 정의당의 최종 결정에는 영향을 주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론 동탑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